정부가 어제 23번째 대책이었죠.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이날 전월세 신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임대차 3법 역시 입법이 완료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소장님, 임대차 3법과 공급 대책까지 이제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거의 이제 상담 전에 지금 이제 7월 30일 날 뭐 본회의 통과한 임대차 3법부터 해서 지금 공급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물론 그 여태까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기사 내용들도 나오고 많은 그런 정책들이 이제 나왔다고 풀이를 해주고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도 오늘은 그러니까 이 임대차 3법 안에서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입법을 통과시킨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실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뭐 모든 게 해석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그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지금 혼란 속에 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오늘 좀 봐야 될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그중에서 오늘은 실제로 이제 그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게 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라는 요 내용인데요. 일단 전월세 신고제는 현재 이제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매매 실거래 신고라고 해가지고 계약 후에 30일 내에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서 실거래를 등재시키고 이렇게 실거래가를 이제 그 고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단 그동안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주민센터에 이제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의 금액에 뭐 그 계약이 됐다 정도는 이제 그 확인 정도는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매매 거래 신고처럼 이렇게 신고제가 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대차 3법에서는 이 전월세 신고제를 이제 그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계약 후에 30일 내에 임대 그 금액이라든가 임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고하도록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전월세 신고제라는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 이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이것도 이제 말이 많은데요. 일단 계약을 갱신할 때는 이제 임대료의 5% 이내로 이제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2년 후에 보통 재계약을 할 때가 된다라고 하면 기존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주변 시세에 맞춰서 일단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는 아무래도 그 5% 이내로 이제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5% 안에서 상한선을 정하면 그에 따른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임대인이 굉장히 불리하다, 임차인이 불리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이 아파트를 분양도 받아보셨을 거고 뭐 아니면은 뭐 임대도 살아보셨을 거고 그렇게 할 텐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좀 임대가가 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들,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신규 아파트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입주할 때는 잔금을 좀 치러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 세대수의 이제 그 이제 임대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임대가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렴하게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정도가 지나고 재계약을 할 때가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 계약 그러니까 처음에 2년 그러니까 입주할 때 전세 금액과 2년 후에 전세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요번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해서 그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이렇게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들, 그러니까 뭐 학군 수요가 많은 뭐 대치동이라든가 뭐 이런 이렇게 좀 특수한 곳들, 전세 금액이 좀 너무 높은 금액들, 그리고 이제 신규 단지들이 좀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인상률이 5%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들의 그 이제 아무래도 불만이 좀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5% 이내로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5%도 뭐 무조건 5%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그 해석이 나와 있는 상태로서 지금 현재로서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시행 초기고 뭐 급격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케이스들 사실 임대차 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좀 얽혀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반영하지 못하고 뭐 그냥 큰 틀에서 이랬을 때는 갱신을 할 수 있고 이랬을 때는 갱신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피해도 좀 나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뭐 얘기 드린 것처럼 전세 금액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곳들은 이런 거에 좀 굉장히 불만이 좀 많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세 금액이 또 올라가지 않는 지역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각각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임대차 3법 중에 하나라는 내용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제라 그래가지고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보통 임차인이 추가로 2년을 계약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이제 주택에서는 그동안 이런 제도가 없었고 묵시적 갱신을 통하지 않는 거라면 이런 제도가 있지 않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 때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그 임차인들이 좀 요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신고제와 상한제와 청구권제로 해서 임대차 3법을 이제 통과를 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단 집주인이라든가 직계 존비속 실거주 경우에는 연장 거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집주인이 거주하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부터 해서 뭐 실제로 뭐 집주인이 거주한다라고 하고 뭐 비워두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거주를 하다가 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좀 제도를 좀 마련해 놨는데 일단 지금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해석들이 좀 나오면서 정착을 좀 가야 될 상황 같은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